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야, 가짜뉴스. 조주동. 야, 한경. 야, 어디까지 가짜뉴스 동참하다니 자식들. 가짜뉴스 단속반. 네. 요거 제가 충격이라고 달았어요. 제목을. 네. 한겨레 신문에서 이수정 교수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정작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김남국 의원이 바리바리 진짜 중요한 발의를 했어요. 네. 조두순 관련해서. 그 새끼 지금 12일 날 나오는데 이거 전자발찌 채워놓고 특정 지역과 시간에 못 나오게. 이거 되게 중요한 법안인데 김남국 의원이 통과시켰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남국 의원 별로 뭐 감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박수가 좀 작았습니다. 네, 아주 크게. 네, 크게. 근데 정작 한겨레는 김남국이 없어. 야, 이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갈게요. 자, 봅시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게 국회에 통과됐어. 이거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조두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실 국민 법감정상 정말 중요한 법안인데 전자발찌, 그죠?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인데요. 어떤 안을 통과시켰냐면 조두순이 당장 나와도 조두순의 외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던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어린이들 모이는 곳이라든가 학생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이 취약 시간대가 있잖아요. 술집 가서 막 술 마실 수도 있고 술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유흥업소 근처라든가 학생들 모이는 데를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시간대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 거야. 김남국 정말 잘했어요. 김남국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남국 화이팅. 자, 여기 보면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 전해철, 김철민, 고영희, 김남국, 네. 그리고 윤화섭 안산시장 이런 분들 다 고생하셨답니다. 같이 박수를 진짜 드립니다. 안산 네. 단원을이죠. 원래는 이제 김남국 의원 지역구가 아니었고 박순자 의원이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 근데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볼게요. 어떤 법안 내용을. 이거 누구시죠, 이분? 어머, 뭐야 이거? 아니, 제가 법안 내용이 뉴스에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막 찾다가 네. 내려가는데 너무나 미인이 나와서 어릴 때 사진이네요. 박지희 씨 사진이군요. 요 핸드폰 그 기종을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되게 사진 어릴 같습니다. 때입니다. 네. 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랑 대통령 네. 술자리 사진도 있고 하네요. 자, 쓸데없는 내용이고 쭉쭉쭉 내려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피부착자의 외출 제한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현행법은 이게 지금 전자장치 관련해서 규제할 수 없어서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의 기사를 보면 그 유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그 위치도 제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위치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이 어제 통과가 됐거든요. 10일 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겨레 신문에서는 요 기사를 보십시오. 프로파일러 이수정 그들이 출소한다. 수정이 되긴 했는데 이수정 씨가 뭐 대학 교수인 건 알겠는데 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이름까지 딱 띄어서 현재 국임당 당직을 맡고 있는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그들이 출소한다며
조두순이 12일 날 출소하는데 이 바깥 세상에서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며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는 건 좋은데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강하게 이수정 교수의 입을 빌어서 비판을 했으면, 김남국 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김남국 의원의 이 법안에 대해서 이수정 씨만큼이나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네. 인물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한번 봤어 내가. 한겨레 신문. 응? 한겨레에 검색을 해봤더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한겨레 신문에 뭘로 검색을 해볼까요? 조두순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조두순으로 검색을 하면 출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프로파일러 그들이 출소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조두순 감시법이 본회의 통과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지금 본회의 통과했다고 나온 게 11시 42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보이십니까? 조두순 감시법을 김남국 의원이 통과시킨 게 11시 42분이야. 근데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수정 교수의 기사를 출고한 거는 오후 3시 34분이야. 그러니까 6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조두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그런 김남국 의원의 법안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조두순 감시법에 대해서 평가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수정 교수만큼의 신뢰와 상찬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겨레는. 아동 성범죄자가 야간과 통학시간의 외출 제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야간과 통학시간의 외출 제한. 이 기사에도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가 없나요? 기사 안에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 기사에 김남국 의원이 있으면 제가 이거 발제를 안 했겠죠.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출소자에게 전자발찌 참놈들 야간 시간과 통학 시간대 외출 제한하고,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과 접근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든. 이거 대단히 진전된 법안이에요. 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걸 해냈으면 박수를 치고 김남국 같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이수정에 대해서 국임당 당류 이수정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판 여론을 허용해버리면 국임당만 여태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나영이 이슈 가지고는 계속 국임당이 해왔어요. 국임당 출신의 뭐 신의진이라든가 아동병리학자는 다 한나라당밖에 없어. 그리고 또 이런 또 프로파일러는 다 이수정처럼 한나라당 계열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만 계속 선점하게 하고, 김남국 같은 의원이 이렇게 발의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전혀 김남국이란 의원 이름도 없잖아요. 이건 안 되지. 국임당 당보라면 모를까. 한겨레 신문이잖아. 요거는 조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인터뷰도 좀 하시고 전면에 좀 내주시고, 김남국이 그렇게 밉고 싫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한겨레가 사감에 의해서 신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남국 조명해주고 좀 더 아쉽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김남국한테 마이크를 줘야지. 그럼 김남국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저희가 법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려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도와주신다면 이런 것 좀 강화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키워줘야지. 김남국과 관련해서 정의당이랑 갈등 국면에서 오히려 김남국이 뭐 똥볼 찼다 이런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주진보 진영의 언론에서.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우리 박지희 씨한테 박수 작다고 하는 게 우리가 김남국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우리 주변에 친숙한 정치인으로 보고 박수를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김남국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크게. 존경합니다, 의원님. 자, 보세요. 신의진 씨 같은 경우에 그냥 어린이 관련한 성 피해 있으면 무조건 신의진한테 아직도 마이크를 주잖아. 나영이 주치의라고 하는 걸로 정치를 과다하게 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비판도 받았던. 자, 오늘자로 신의진 검색해 볼게요. 그냥 계속 신의진밖에 없어요. 조두순 피해자 주치의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 고통 모르는 나쁜 놈 재범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국임당 쪽 전문가들만 계속 키워주고 이들만 우리 사회 여성과 어린이, 젠더, 어린이, 청소년 걱정하는 것처럼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의 의원들이라든가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박약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언론들이. 근데 그 언론들의 박약하고 잘못된 왜곡된 평가에 한겨레 경향까지 앞장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정원님께서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나 몰랐다. 김남국 의원님 너무 고맙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신데 언론들이 네.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 네. 신의진이랑 이수정만 계속 빨잖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또 광고 타임. 김남국 의원님이 이런 거를 좀 페이스북에 공격적으로 또 올려주면 좋은데 본인이 또 막 이거를 엄청 본인이 하기 좀 내세우고 쉽지 이런 않아요. 스타일이 아니고 예. 김남국 의원 진짜. 네. 자 지금 그런 면에서 제가 이수정, 신의진 씨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또 민주 진보 진영의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 등에서 가장 또 열심히 빨아주고 홍보해주는 사람이 김재련이잖아요. 김재련 변호사가 아니야 다를까 또 치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광고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블랙 스무디. 네. 저희 광고주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소개할 시간인데요. 비타샵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블랙 스무디를 소개해드립니다.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 많은 분들께 만족을 드리고 있는 비타샵이 그린 스무디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랙 스무디는 그린 스무디에다가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 등의 이 블랙 계열 재료를 첨가를 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매 후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머리도 많이 빠지고 식습관도 무너져서 대체 식품 고민하다가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역시나 적응이 잘 안 됐지만 꼭 참고 3, 4일 마시다 보니 어느덧 너무 바삭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푹 빠지게 됐네요. 가격이 좀 나가고 워낙 뭐 재료에 차별을 두다 보니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파우치 분리수거가 좀 귀찮지만 뭐 이 정도야 감수해야겠죠. 저에게 부족한 비타민 E도 보충하고 간헐적 단식하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2주일 만에 허리 군살이 싹 정리가 됐네요. 어떨지 몰라 한 박스만 시켰는데 이제 2박스씩 사다 놔야겠습니다. 판매자님 대박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긴 한데 운동보다는 다이어트의 8, 90%는 식단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밥을 또 그만큼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건강한 돼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못해도 하루에 한두 끼 정도를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녁 대신에 블랙 스무디 한 포를 드실 경우에 이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충분한 포만감이 생겨서 이 배고픔의 고통에서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지금 이 한 박스에 보이시죠? 한 박스에 15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46,500원이고요. 2박스 구입을 하시면 이게 30포입니다. 89,000원.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달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녁만 이거 한 박스, 2박스 사셔가지고 89,000원에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박스 제품에 뭐 이미 더 많이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벌크 제품도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고발마트 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샵 블랙 스무디 맛있는 다이어트 고발마트에서 압도적인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고발 뉴스에서 고발마트를 통해서 블랙 스무디 만나는 요거 지원을 좀 해드려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인터넷 구매가 낯서시잖아요. 고발 뉴스 딱 들어오시면 일단 많은 그날그날의 뉴스들을 우리 기자들이 큐레이팅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뉴스들을 저희가 직접 취재하기도 하지만 언론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사를 올려드려요. 일종의
언론판 블랙 스무디다. 그렇게 블랙 스무디 같은 뉴스를 블랙 스무디처럼 만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좌측으로 가시면 고발 뉴스 TV로 가실 수 있고요. 오른쪽 가시면 양재 사거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고발 마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가시면 고발 뉴스 구독, 후원하기 있는데 요거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액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고발 뉴스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구독, 후원, 가족이 되실 수가 있고요. 위로 가셔서 고발 마트를 누르시면 바로 장이 펼쳐집니다. 고발 마트. 여기서 블랙 스무디를 검색하셔서 클릭하시면 바로 비타샵에 이 제품이 네. 나오죠. 이렇게 근데 해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바로 구매하시면 적립금 500원이 바로 적용이 돼서 46,500원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품 후기가 많지는 않네요. 근데 최근에 올려주신 제품 구매 후기를 보면은 12월 3일 날 올라왔는데요. 시청하다가 맛있게 두 사람이 먹는 걸 보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3개씩 먹는다고. 근데 하루에 3개 먹고 네. 이렇게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은 훨씬 그게 정말 네. 다이어트가 되는 그렇죠. 거죠. 포만감이 네. 있다 보니 저절로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고 간식으로 샀는데 다이어트가 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샤갈님, 저희 다른 제품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 분인데 블랙 스무디 재구매를 그래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발뉴스의 시청자들 사용 후기는 다른 곳이랑 좀 달라요. 아주 비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믿고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발 마트에 입점해 있죠. 블랙 스무디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른바 진보 민주언론 진영에서도 계속 이런 여성 젠더 문제 그리고 뭐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국임당 쪽 다 인물들을 키워준다. 신의진이나 이수정 같은 사람들. 근데 또 하나 젠더 문제 나오면 김재룡 계속 키워줍니다. 자, 언론을 경향 한겨레가 더 심하게 써주고 있어요. 자, 네. 경향신문인데요. 1인 시위 나섰다고 합니다. 김재룡 변호사가. 박원순 수사 공개로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 지금 박원순 수사를 그럼 수사 정보를 계속 네. 흘리라는 건가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2차 가해 1차 가해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를 아니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1차 가해의 증거도 비밀 대화방 뭐 초대됐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와중에 그럼 본인이 그거에 대한 불신을 먼저 없애주고 공개를 해주고 이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2차 가해 하지 말라. 그리고 박원순 수사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렇죠. 지금 이 양반은 지금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네. 지금까지 조사한 걸 발표해야 된다. 이거를 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더구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 조사된 걸 발표하라. 할 사안이 아니고 다만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쌩깠다 뭐 이런 얘기를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거기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알게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대체로 두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서울시 공무원들 수십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런 내용 호소를 한 바도 없고 법에 따라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1인 시위. 1인 시위 하는 거 다 기사 써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진걸은 매일 나와야 돼요, 언론에. 그러니까요. 거의 매일 1인 시위 하는 사람인데. 안 써줍니다. 자, 다른 매체 볼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돌려가면서 한국경제인데요. 김재룡 변호사. 네, 서울시에게 이제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피해자라고 하면서 특정을 아예 하고 있죠. 피해 네. 호소인이 아니라 그러면서 대책이 있나? 어떤 대책을 요구하시는지 아마 또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말씀인 것 같고 어떤 식으로도 문제 제기를 해야 이게 부산을 비롯해서 서울까지도 젠더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단체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수정 씨 국임당 당뇨로 들어가서 이 젠더 문제 얘기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뭐 선거 관련해서 당직을 맡았어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젠더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틀 아래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발맞춰서 언론들 계속 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한겨레입니다. 네,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사건 피해자 이름 직장 밴드 블로그에 유출됐다. 고소장을 또 제출했네요. 야, 이게 한겨레 경향에서 이렇게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를 노출시켰다는 것인데 고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누군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그 여비서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여전히 김재련 변호사에게 주도권을 주면서 카메라를 비춰주고 있어요. 사실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일방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의 주장이 사실은 그의 어머니와 목사에 의해서 유출이 됐잖아요. 네. 고소 사실이. 그거는 피고소인의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지도록 이를테면 호호 시장님 저기 아파요 그러니까 호호 이렇게 부러졌다 이런 것도 실제 그 지금 다른 쪽의 주장에 따르면은 고소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호호 불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성추행이 이루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관된 주장인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간의 사정 없이 일방의 주장이 고소장이라고 하는 문건 형식으로 유출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사해야 달라고 제기한 사람이 김재련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와 검찰, 경찰을 의심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1차 진술서인데 그거를 고소장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엄마가 목사를 통해서 뿌려서 유출됐어. 그러면 김재련 씨는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마이크는 김재련 변호사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정말 많습니다. 기사가. 뉴스원인데요. 네, 박원순 휴대폰 열리나 법원이 이제 유족 포렌식 금지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을 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네. 포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깠으면 좋겠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당사자 걸 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이 뭐 어떤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범죄가 있었다면 괴롭힘을 당했다면 서로 그게 오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전화에는 양쪽에는 앉잖아요. 뭐 혼자서 뭘 이렇게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 분의 휴대폰을 열어도 충분히 증거가 다 나오는 건데 왜 굳이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 폰에는 뭔가 증거가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걸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잖아요. 왜 당사자의 폰에 있는 게 만약에 뭐 수치스러운 사진이 날아왔으면 당사자의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뭐 지웠어. 응? 보기 싫어서 지웠을 수도 있겠지. 지웠어. 그러면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에서 포렌식 해주면 돼요. 근데 자기 폰 공개도 안 하고 그리고 자료라고 일부 제출했는데 과거에 자기가 사적으로 포렌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만 일부 제출했다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원순만 때리는 언론들. 선거 때가 되면 더 이제 가일층 심해질 텐데요. 저희 고발뉴스 더 열심히 더 모니터하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일 1조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가 촛불을 보듯이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이번에 고생했던 가장 고생했던 조국 장관의 또 페이스북을
이렇게 청동 거울을 닦듯이 보게 됩니다. 아, 제가 어머머 이걸 안 했네. 중요한 건 1일 1조 조국 장관 생각만 하다가 이거 못했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방송 직전에 이길 특급 이런 특급 서류가 건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제가 또 한 40페이지 되는데요. 재빨리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만 대상이 됐던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 황희 의원 그리고 또 차이나랩 대표이사죠. 이분도 인터넷에서 상당히 인플루언서신데 김두일 사장 그리고 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가투다 당직병 현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현 씨 주장대로 나왔으면 김도읍을 비롯한 국힘당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공세가 다시 또 제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게 기각 결정이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기사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현모 씨가 제기한 신분 공개 경위 확인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자로 기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각일은 결정일 7일자로 하죠. 네, 원래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언론들이 기사 작성할 때 보도 자료를 입수한 당일 날짜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만 여기 공문에 결정일이라고 해서 7일로 찍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하게 7일이라고 밝히겠습니다. 오늘이라고 보통 써요. 네. 언론에서는. 자, 내용을 보면 현 씨는 요구인이 현 씨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제 요구인, 피요구인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피요구인인 국회의원 황희 씨와 이상호가 각각 페이스북과 고발뉴스 TV에 요구인 황 씨의 동의 없이 신분, 실명, 얼굴 등을 공개 보도하였으므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국민권익위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게 되게 분량이 많은데요.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익위 측은 요구인이 법으로 신고자 정보 보호를 받는 이른바 신고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는데요. 법에 따른 신고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국힘당이나 현씨 측에서는 내가 권익위 신고자다 라며 이 신고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거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신고자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중요한데 신고자 지위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왜 그러냐. 요구인은 지인에게 통상의 휴가 절차와 다르다라고 판단한 내용을 자기가 처리했던 것처럼 달리 통상의 휴가 절차와는 다른 업무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내용을 판단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내용을 지인에게 최초로 구두로 전파하였고 이후에 언론사가 아이모 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실 K모 의원이죠. 네. 전달되면서 제보 내용이 알려진 거야. 직접 언론사나 국회의원실에 제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제보 당시에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권익위 측이 신고자로 위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국회의원실에 제보 내용을 증거를 갖춰서 공개했을 때만이 이제 신고자가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신고 내용의 이후에 수사에 조력한 부분이 인정이 돼. 그래서 신고자로는 볼 수 없지만 수사에 조력한 협조자에는 해당된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신고자 등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고자는 아니죠. 그렇죠? 신고자 등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협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공개인데요. 이미
수차례 방송된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TV조선에서 8번인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비밀 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판시 내용입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한 패러그래프 되는 거 직접 읽어 드릴게요. 바로 요 내용인데요. 언론들이 요런 게 또 없으면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또. 공문을 또 직접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언론 보도를 위해서. 이 기레기들이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으면 기사 안 쓰거든요. 근데 기레기들이 요거를 좀 제대로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안 써줄 것 같아요. 요거는 국회의원도 해당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임당에서 계속 공세를 펼쳐온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 보도를 위해서 기레기들 보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끝났잖아. 근데 요런 사진을 안 보여주면 기레기들은 또 안 믿어요. 여기 AC, RC, 이렇게 써 있잖아. 직인이 찍혀 있잖아. 이런 걸로 소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어야 기사를 써줍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좀 읽어주실래요? 네. 소결입니다.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언론을 통해 공구된 요구인의 인적사항은 공지의 사실로서 비밀 보장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 언론 매체에 대한 신분 공개 동의는 소규모 집단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한 동의의 경우와 달리 그 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인 점, 또 설사 이러한 경우도 비밀 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요구인이 신분을 공개한 형태와 그 대상 범위, 요구인의 공개 의도 또는 목적,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피요구인들의 행위가 당초 요구인이 동의한 공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네, 되게 평이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네, 피요구인들이 요구인 제보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보도를 하면서 요구인이 TV조선에 이미 공개한 신고자 등의 신분과 인적사항을 요구인의 별도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64조 제1항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2문장만 밑줄 쳐드리면, 네.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피요구인들이 요구인 제보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했잖아. 그죠? 황희 의원이나 저나 요구인 제보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보도를 하면서 이 현모 씨가 TV조선에 이미 공개한 신고자 등의 신분과 인적사항을 우리가 그 현 씨한테 동의를 안 받고 공개했다 하더라도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 아닌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야, 너 그렇게 TV조선에 많잖아. 네 이름이 다 퍼졌는데 그 사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네 이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네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근데 아닌가요? 요게 되게 단순한 결정 같죠? 네. 그리고 그런 거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상식적으로 판단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 김성원 변호사랑 많은 변호사들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답변 자료를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사소해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또 공격이 밀려오고 향후에 있을 명예훼손 소송, 또 명예훼손 소송 5,000명 이상호 외에 5,000명 제기했잖아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그런 것도 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거기 전 없겠죠. 그건 저 있으면은 있으면은 법원에 같이 가요. 괜찮아요. 네. 우리 블랙 스무디 마시면서 이거 먹으면서 재밌게 한번 재판 임해봐요. 부유로 부탁드립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하나하나 이 판결 같은 경우에 잘 받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4번이나 소환 조사를 요구했는데 안 갔다는 거야, 강용석 씨는. 요거는 일부러 지려고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뭔가 잡혀가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요. 투사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진짜 잡혀가면 구속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잡혀가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피요구인에 있었던 우리 국회의원 황희 국회의원 기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이사님도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실시간으로 아무도 아직 보도해주지 않고 있는 판결, 결정 보도까지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고발뉴스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고주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네, 광고 문의 010-2684-8769 고발마트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일일 1조는 하고 끝내야 됩니다. 바로 존경하는 조국 교수인데요. 조국 교수가 예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9년 전에 9년 전에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했던 말 있잖아. 검찰 개혁하자라고 하는 법무장관이 나오면 뒷조사하고 떨어뜨릴 거다. 낙마시킬 거다. 네. 그리고 사표 쓴다고 난리칠 텐데 사표 받으면 된다. 9년 전에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들었어요. 직접. 전율이 느껴집니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근데 며칠 전에 또 예언을 했어요. 네. 징계위원 이름 공개하면 조중동이 연라 뒤를 후벼 파고 깔 거다. 라고 하는 조국 예언이 또 적중됐다는 보도가 특종으로 고발 뉴스에 실렸습니다. 자, 이제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1일 1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